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실기 2023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야간 근무 근로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 4가지를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야간 근무를 할 때 어떠한 생리적 현상이 생기는가, 그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야간에 근무하면 피로를 쉽게 느끼죠, 그죠? 야간 작업은 주간 근무에 비하여 피로를 쉽게 느낀다. 뒷부분만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고요. 자, 암기하기 쉬운 거 위주로 해볼게요. 야간 작업은 수면 부족, 식사 시간의 불규칙으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야간 작업은 위장 장애를 유발한다. 그죠? 이렇게 피로를 느끼고 위장 장애 유발하다 보니까 체중이 감소하겠죠? 야간에는 체중이 감소한다. 자, 이렇게 체중이 줄어들고 힘이 없으니까 운동 기능도 저하되겠죠? 야간에는 말초 운동 기능이 저하된다. 이 정도 4가지 기억하기 쉬울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야간에는 체온, 혈압, 맥박수는 감소됩니다. 반대로 혈액의 수분과 염분량은 낮에는 땀으로 배설되는데 야간에는 혈액의 수분과 염분량은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필기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골격계 질환 쪽으로 산업위생도 그렇지만 산업안전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조되고 조금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사 자격증도 그렇고 근골격계 질환자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법에서도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질환 관련 내용들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 인적 요인과 환경 요인을 각각 2가지씩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적 요인은 작업자 요인이죠. 제일 중요한 거 작업할 때 습관이죠. 작업 습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래 신체 조건이 이 작업에 맞지 않을 때 질환 생기죠. 신체 조건. 또는 과거에 허리를 다쳤다거나 병력이 있을 때죠. 과거 병력.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좀 질환 잘 오겠죠. 나이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건 작업 습관, 나이 이 2가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이외 신체 조건이나 과거 병력도 해당되겠습니다. 환경 요인은 진동에 의해서 자꾸 진동기구 쓰다 보니까 손가락 끝에 혈관이 좁아져서 손이 저리는 증상 온다, 그죠? 진동이 영향 줍니다. 온도는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더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환경 요인은 온도와 진동 이렇게 2가지 되겠습니다. 참고 내용도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업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 종류를 4가지 적어보시오. 조선업은 배를 만들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금속을 용접해서 모양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용접 퓨움이 발생되죠. 자, 용접에 관련된 거 모아볼게요. 유해광선, 그죠? 용접할 때 나오는 유해광선, 유해가스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해도 3가지 되고요. 소음, 진동, 그죠? 여러 가지 용접을 할 때도 소음이 발생되지만 용접하고 난 다음에 그라인더로 이렇게 연삭기 작업할 때도 소음, 진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분진, 그 다음에 배를 도색하죠. 페인트 할 때 여러 가지 유기용제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4가지 기억하면 용접 퓨움, 그 다음에 유해광선, 유해가스, 소음, 진동, 그죠? 또는 유기용제 이런 거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4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기하학적 직경 또는 물리적 직경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그죠? 기하학적 직경은 마팅 직경, 페렛 직경, 등 면적 직경 3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국소배기 장치와 관련된 다음 보기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플랜지다라는 건 후드 뒤쪽의 공기 또는 후방 기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후드의 직각으로 부착하는 판이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후방 기류, 후드 뒤쪽의 공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후드의 직각으로 부착하는 판이다.
자, 이렇게 후드가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 직각으로 부착을 해서 뒤에서 오는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억나신다면 송풍량을 약 25%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거는 뭐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알고 계신다면 적어주시면 좋겠죠. 테이퍼 또는 경사 접합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테이프, 흔히 테이프는 뭔가 두 개를 연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는 후드와 덕트의 연결 부위를 말한다. 그죠? 여기까지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기억나신다면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드와 덕트를 연결하는 부위인데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을 방지하고 후드 개구면의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후드와 덕트의 연결 부위를 말하고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을 방지한다 정도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슬롯이다라는 건 가늘고 긴 좁은 통로를 슬롯이라고 하죠. 그래서 후드의 폭과 길이비가 0.2 이하인 경우를 슬롯형 후드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후드 개구면이 감소되어 개구면 속도가 빨라져서 분진 포집 효율을 좋아지게 하죠. 요거까지는 적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드의 폭과 길이의 비가 0.2 이하인 경우를 슬롯형 후드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다음 조건에서 유속, 그죠? 항상 단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터 퍼 세크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레이놀즈 수와 덕트 직경 동점성 계수가 주어졌네요. 자, 그럼 우리가 동점성 계수가 주어졌을 때 레이놀드 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레이놀드 수는요, 점성계수 분해는 뭐였습니까? 점성계수 분해는 동자가 빠졌으니까 로 VD였죠. 그런데 동점성계수 분해는 로가 빠지고 VD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를 계산하라 했는가 하면 유속 V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로 분의 VD가 되겠죠. 1분의니까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레이놀즈 수 곱하기 동점성 계수는 유속 곱하기 직경입니다. 그래서 유속은 하면 곱해졌는 D를 넘겨보내면 밑으로 가서 나눠주죠. 레이놀즈 수 곱하기 동점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경이 25cm니까요. 미터로 고쳐주면 0.25m 분의 레이놀즈 수가 지금 10 곱하기 10의 5승입니다. 동점성 계수 단위 확인해야죠. 그죠? 미터 제곱 퍼 세크 단위니까 그대로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계산하면은 60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 단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2구는 15, 3, 15 규칙을 참조하여 설치합니다. 102구 설치 규칙 15, 3, 15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15는 배기구와 공기를 유입하는 흡입구는 배기구와 흡입구가 너무 붙어 있으면 배기되는 공기가 흡입구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기구와 흡입구는 15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배기구, 흡입구 떨어지는 그죠? 거리를 나타냈고요. 3이라는 건 배기구의 높이는 지붕 꼭대기나 공기 유입구보다 3m 이상 높게 설치한다. 그죠? 배기구의 높이를 뜻하는데요. 지붕 꼭대기 공기 유입구보다 3m 이상 높게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5는 배출되는 공기는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출 속도를 15m/s 이상 유지한다. 배출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다시 재유입되기 때문에 15m/s 이상 배출 속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참고는 기술 지침의 내용인데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별표 앞에서 한번 나오긴 했죠.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산소 결핍에 노출되어서 IDLH 상태인 경우에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IDLH다라는 건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다.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소 결핍 때문에 사망까지 갈 수 있는 IDLH 상태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그죠? 자, 공기호흡기, 에어라인 마스크, 호스 마스크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청력 보호구 중에서 기막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기막에는요, 우리가 부피가 작아서 휴대하기 편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착용이 간편하다.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빼고 생각할게요. 자, 보안경과 안전모 사용에 구애받지 않고요. 고온 작업,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부피가 작아서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또는 고온 작업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귀 속에 웨이도에 삽입하기 때문에, 그죠? 보안경 안전모 사용에 구애받지 않는다 중에 적어주시고요. 단점입니다. 자, 안에 삽입을 하다 보니까 착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죠? 착용 여부 파악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귀에 질병이 있을 경우 착용이 불가능하다. 귀가 아픈데 이거를 착용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착용이 간편하긴 하는데 제대로 착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요령을 습득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틀리진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표현이라서 제가 가급적 다른 거 적으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차음 효과가 일반적으로 차음 효과는 귀덮개보다 떨어지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기막의 오염에 따른 감염 가능성이 있고 땀이 많이 날 때는 웨이도에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가지는 착용 여부 파악이 곤란하다. 왜냐하면 삽입하니까, 그죠? 귀에 질병이 있을 경우 착용이 불가능하다. 이 2가지가 암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서 사용되는 생체 시료의 종류 3가지를 적어보라. 그죠? 우리가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서는 첫 번째 소변이죠. 혈액이죠. 날순, 그죠? 호기입니다. 그래서 소변, 혈액, 호기 3가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단골 출제 계산 문제입니다. 네, 톨루엔을 시간당 2.5kg. 그러면 요거는 읽으면서 적어두세요. 2.5kg per hour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내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 단위 체크하겠습니다. 단, 톨루엔의 TLV가 100이고 분자량 92, 안전계수 K가 4고 1기압 25도씨 기준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Q는 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밑에는 분자량 곱하기 TLV였다, 그죠? 분자량 92 곱하기 TLV 100분의. 자, 그 다음에 1기압 25도씨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 24.45L다, 그죠? 곱하기 발생되는 kg per hour죠. 그대로 kg per hour가 주어졌으니까 2.5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안전계수 K가 4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밑에가 100ppm이니까 ppm 없애주기 위하여 10의 6승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아워 단위죠. 2.5kg per hour 단위니까요. 미니트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나누기 60 해주자. 이렇게 차분히 생각하시고요. 계산하면 442.93 리터의 3승 per minute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틀리셨다면 잘 기억하겠습니다. 한 개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의 주지사항 3가지를 적어라. 다시 말하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자, 근골격계 부담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작업이 어떻게 위험하다. 유해 요인이죠.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자, 유해 요인 때문에 이러한 증상과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그죠? 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렇게 대처하라. 그죠? 대처 요령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자꾸 잘못 작업하면은 계속 아프니까요. 올바른 작업 자세,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한 세 가지는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증상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하라.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의 대처 요령 세 가지죠. 그죠? 한 가지 더 추가 기억하면 올바른 작업 자세, 작업 도구나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작업장에 건고 온도가 40, 자연 습구가 28, 흑구 온도 42도씨일 때 습구, 흑구 온도 지수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또는 옥내다, 그죠? 이 공식에 대입해야겠죠? 자,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죠, 그죠? 28이고요.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42다, 그죠? 태양이 없기 때문에 건고 온도 없어진다, 이렇게 기억했죠?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계산하시고요. 32.2가 나왔다면 둘째 자리까지 0을 붙여서 32.20이고 단위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주 나오죠, 그죠? 작업장 내의 분진을 여과지로 채취한 값이 지금 분진을 채취하니까 28.70mg, 여과지에 채취된 게 28.70이고요. 분진 포집 전에 여과지를 측정하니까 6.0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여과지 무게가 6.0이다, 그죠? 그러면 분진의 무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8.70에서 원래의 무게 6.02를 빼주면 이게 바로 여과지에 채취된 분진의 무게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분진 포집 유량이 4L/min이고 포집 시간이 60min일 때 작업장 공기 중에 분진 농도를 계산하라. 단위가 지금 mg/m 3승을 계산하라. 그죠? 먼지의 무게 mg은 지금 우리가 구해놨죠. 밑에는 공기의 부피 미터 3승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4리터다라고 했다. 그죠? 리터를 미터의 3승으로 고쳐주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미터의 3승이 됩니다. 그죠? 근데 per minute가 있죠. 자, 곱하기 미니트를 해야 미니트 없어지고 미터 3승 남고 미리그램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집 시간 60분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94.5가 나왔다면 0을 붙여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시고요. 단위는 mg/m 3승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안 나왔던 거죠. 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별표는 2개 붙여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산업위생에도 자꾸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계산보다 또 암기형 문제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사항 5가지를 적으시오. 산업안전기사는 단골 출제되는데요. 사실 산업위생은 지금까지는 법규의 직무가 그다지 보건관리자 제외하고 잘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자, 법규 내용들이 최근 들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요,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도 책임지고 보건도 책임지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가 이 일을 잘하고 있나? 이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책임지는 책임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관리자는요, 뒤에 보좌, 조언, 지도. 다시 말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뒤에가 에에 관한 사항이다. 그죠? 근데 보건관리자의 역할도 다 책임지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한 거 위주로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보건관리자, 근로자 보건교육 해야 되죠. 근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니까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처음에 기억하실 때는 근로자 교육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건강관리 해야죠. 그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재해가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재해 원인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해야죠.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요거 묶어서 가자 그랬죠. 그죠? 재해 원인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했다면 재해가 몇 건 났다 통계 내야 된다 그랬죠. 재해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그죠? 벌써 4가지 됐고요. 하나 더 하자면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요게 암기하기 쉽겠죠? 짧은 거. 모든 직무에 다 포함된 게 뭐냐면 위험성 평가죠.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관리자 근로자 교육해야 되죠. 근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첫 번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재해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가지 기억하기 쉽고요. 추가로 더 보자면 우리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하고 개선해야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구나 안전장치나 안전관리자 안전장치고 보건관리자 보호구다. 그죠? 보호구 구입 시에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나 보호구가 적격품인지 확인하는 책임지고 있고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 요거 적으셔도 되고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재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장님이니까 총책임자니까요.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또는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될 규정을 작성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머지는 동그라미 정도 읽어보세요. 재해예방계획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해서 변경한다. 그죠? 행여나 내용을 적어놓고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암기하지 마시고 핵심 글자 정도 보시고 암기하기 쉬운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넘어갑니다. 요것도 별표 하나 더 붙여볼게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위험성 평가가 모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에도 다 들어갔고 교육에도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산업안전기사시험에는 전 과목마다 위험성 평가 내용이 전부 다 출제기준 변경되며 추가되었습니다. 이만큼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별표 치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에 어떠한 유해 위험이 있는가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요인에 대한 요인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 그죠? 얼마나 자주 부상이나 질병이 걸릴 수 있나? 빈도와 중대성. 한번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강한 사고가 날 것인가? 중대성을 추정하고 결정해서 중요한 위험부터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죠? 바로 위험성 평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금속 제품의 탈지 및 포장 과정에서 근로자가 트리클로로에틸렌 TLV가 50이고요. 실제 현장에는 65ppm 취급했습니다. 아세톤은 TLV 50인데 현장에서는 75ppm을 사용했습니다. 두 물질은 상가작용을 합니다.
노출 지수를 계산하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 혼합 공기의 허용 농도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노출 지수 EI를 계산해 볼게요. 밑에는 뭐였습니까? 요거는 소음의는 지우겠습니다. 밑에는 노출 기준이고 위에는 작업장의 측정치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노출 기준 51고 사업장 측정치 65입니다. 플러스 아세톤은 TLV가 50이고 측정치가 75가 되겠죠. 자, 요걸 계산하니까 노출 지수 EI가 2.80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EI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혼합 공기의 허용 농도를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허용 농도 또는 노출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TLV, TWA는 또는 혼합 공기의 노출 기준은 EI 분해죠, 그죠? 2.80분해. 작업장의 농도 2개 더하면 되죠. 65 플러스 7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50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EI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잘 출제되죠, 그죠? 1일 8시간 동안 물체를 운반하는 작업자의 육체적 작업 능력 PWC가 18이다 주어졌습니다. 작업 대사량이 9.5이고 휴식시 대사량이 1.4일 때 작업자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아니라 비율부터 계산한다, 그죠? 휴식 시간의 비율, T-rest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공식이 E-rest죠, 그죠? 휴식할 때의 대사량 1.4 마이너스, 그 다음에 E-task죠, 그죠? 작업할 때의 대사량이죠. 9.5가 되겠습니다. 분의 E-max인데요. E-max는 3분의 PWC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3분의 PWC가 18이니까요. E-max 얼마 나옵니까? 6이 나오겠죠. 그래서 6 마이너스 E-task죠. 9.5 하시면 된다, 그죠? 퍼센트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하니까 43.21%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60분 작업하는 동안에 43.21%를 휴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휴식 시간 계산할게요. 요거는 작업 퍼센트였다, 그죠? 그래서 60분 중에 43.21%가 휴식이니까요. 퍼센트를 떼면 나누기 100이죠. 0.4321 하면 되죠, 그죠? 25.93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작업 시간은 1시간 중에 요만큼을 쉬는 거잖아요. 그죠? 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60분에서 25.93을 뺀 나머지가 2라는 거죠. 그죠? 34.07분이 작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의 비율을 계산하라 한다면 43.21%라고 두면 되지만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을 계산하라 한다면 60에서 비율을 곱해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19번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그죠? 네. 현재 총 흡음량이 1,504빈인 작업장에 흡음물질을 첨가하여 2,004빈을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측되는 실내의 소음 저감량을 계산하라. 그죠? NR은 했습니다.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고요. A1분의 A2인데요. A1은 흡음 처리하기 전에 총 흡음력이죠. 처리하기 전에는 2,000이었잖아요. 그죠? 아니죠? 얼마라고 했습니까? 처리하기 전에 1,500이었다. 그죠? 1,500이고요. A2는 흡음 처리한 후죠. 1,500에다가 2,004빈을 더 한다라고 했죠.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3.68이고요. 단위는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네,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의 기호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더라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서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그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이 올바르게 실시되는지 알고 싶다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 참석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에도 근로자 측이 있죠. 근로자 대표가 요구한다면 직접 하거나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 대표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도 괜찮다? 개별 근로자의 이 사람의 건강이 지금 어떻다라는 건 아무리 근로자 대표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더라도 개인이 허락해야지 공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직접이나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 외의 목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나 유지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겠죠. 맞고요.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 근로를 제한하거나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 설치 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한다. 좋다, 그죠? 사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죠? 이렇게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제한, 작업환경 측정, 시설 설비 설치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조치를 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크게 새롭게 출제된 내용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2023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내용이 조금 더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 유형이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업위생 실기는 계산만 공부하면 된다. 이제 요거는 조금 생각을 깨고 우리가 필기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은 필기서부터 조금 그저 답 외우기식이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